2024 R2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NCS 모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모션은 트랜지언트 다이나믹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해석 툴입니다. 스태틱과 다이나믹에 대한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레인의 관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하중에 의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응력 분포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해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간으로 관성에 의해서 무게중심점이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나타나는 응력 부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응력의 부위와 응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다이나믹 해석에서는 최대 응력 그리고 발생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NCS 모션은 이러한 트랜전트 다이나믹 해석에 특화된 해석 툴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조 해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태틱 정화중 해석과 다이나믹 동화중 해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 NCS 모션은 트랜전트 다이나믹 해석에 적합한 툴이 되겠고요. 이러한 비선형 트랜전트 해석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리지드 다이나믹과 플렉시블 다이나믹 방법이 있습니다. NCS 모션에서는 이 두 가지 다이나믹 해석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NCS의 모션의 구성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베이직 모듈과 특화 솔루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 베이직 모듈에서는 리지드 또는 플렉시블 바디를 이용한 다이나믹 해석으로 기본적으로 피로 수명, 제어 연동에서 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동차, 공수, 항공, 그리고 농업기계 및 다양한 부품 설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특화 솔루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전용 툴킷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력학 해석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전용 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특화 솔루션에 대한 툴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모션의 활용 영역으로는 시간대별 응답 변화가 중요한 과도 해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움직임에 따라서 실제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거동이 이루어지고 거동에 의한 변형에 의한 응력 계산이 실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와 가까운 해석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각 부품 단위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단위의 구현을 통해서 각 부품의 움직임 및 접촉,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응력 변형률 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이 되겠습니다. 동력 구동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즉 NVH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기어, 베어링, 샤프트, 그리고 하우징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품뿐만이 아니라 어셈블리된 시스템 해석으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툴킷으로는 모션 링크가 있습니다. 모션 링크는 일정 주기가 반복되는 체인 또는 벨트, 트랙과 같은 무한궤도와 같은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컨택이나 조인트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되는 작업 같은 경우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구동 성능 및 내구 성능, 진동 특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른 다양한 평가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플렉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지플렉스 기능은 다른 유한 요소를 사용하는 해석 기법에 대비해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툴킷은 사용자가 메시 모델을 구성하는 고민 없이 유연치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한 요소 해석 툴 같은 경우에는 3D CAD 모델로부터 일정 부분 메시 모델을 위한 이제 모델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메시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진행하는데요. 이지플렉스는 여기서는 메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구성하기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없이 누구나 쉽게 이제 플렉시블 바디 모델을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 구성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툴킷으로는 모션카 툴킷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해석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고요. 자동차 전용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현가장치, 그리고 조향장치 등 차량에 특화된 모델을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림에 보시면 각 서스펜션에 대한 템플릿, 조향장치 등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장치들을 어셈블리를 해서 우측 그림과 같이 주행 시뮬레이션을 구성할, 구성할 수 있는 툴킷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스 모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방금 소개드린 툴킷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티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NC스 모션을 이용하여 필요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퍼티그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퍼티그 기능은 NC스 모션의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롱 히스토리와 응력, 이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필요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NC스 모션의 필요 분석은 포스트 프로세서 내에서 진행을 하며 동적 해석의 스트레스 결과를 포스트 상에서 직접 사용해서 필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재료 및 필요 물성 데이터를 포스트 프로세서 내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 결과로는 기본적으로 수명 주기, 그리고 데미지 결과를 출력하고 애니메이션과 그래프로 결과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포티그 해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필요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NCS 모션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200개 이상의 주요 소재에 대한 필요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필요 해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트레이스 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변 주행 조건에서 시스템의 소음 진동 등 MVH 특성을 분석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초기 개념 설계부터 양산 모델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구성 방법으로는 기아 및 베어링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격의 경우 제조사별 카탈로그가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모델명이나 규격만 입력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기호의 종류나 치수를 임의로 설정하는 메뉴도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 구성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동 환경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실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 툴킷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링크 툴킷은 패스 바디와 세그먼트 바디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패스 바디와 세그먼트가 결정이 되면 체인 어셈블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유형의 체인이나 벨트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패스와 세그먼트 바디는 서비스템 파트 또는 메시 파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그먼트 간의 포스, 조인트, 컨택 등 다양한 조건들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그먼트 패스와
세그먼트와 패스 바디에 정의된 지오메트리를 이용하여 파라메트릭 스타트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정의된 지오메트리에 대하여 자동으로 컨택이 정의되므로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이 트랙과 체인 등 굉장히 많은 컨택과 조인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트랙 같은 무한궤도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 툴킷에 대한 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 즉 운동과 구속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라이드 앤 핸들링, 승차감과 조형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템플릿을 이용하여 서브 시스템 모델을 통해 샤시, 서스펜션, 스티어링 및 휠을 구축할 수가 있고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주행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오메트리에 대한 컨택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템플릿을 통해서 차량의 주행 해석을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CS 모션 2024 R2에 대한 신기능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R2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에 대한 메커니컬 UI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스트 파트에 대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브스트럭처 제너레이션에서 생성된 컨테스트 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어널리시스에서 모션을 선택하면 .cpa 파일 또는 .dfmf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을 메커니컬 및 스탠드 언론에서 모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된 컨테스트 파트는 컨택 또는 심 용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택 관련하여 개선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컨택 설정 시 영역을 설정하여 컨택할 수 있는 에어리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탠드 언론의 독립형 컨택인 에어리어 컨택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며 접촉 면적에 대한 접촉 강성의 변화를 고려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컨택에 대한 반력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속도 설정 시 램프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력 등 모션이 활성화되기 전에 축의 평형 상태를 조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초기인 순간에 중력 등 가속도 조건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모두 충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평형 상태를 놓은 상태에서 중력이 서서하게 들어가게끔 함으로써 모델이 불안정화되는 요인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 해석이나 초기 중력에 의한 불안정한 거동을 이 기능을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에 대한 데이터 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도 1분 내로 처리가 되어 기존 대비 약 50배 정도 빠르게 계산이 되도록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버에 대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션 솔버에 대해서 계산 속도가 향상이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산 알고리즘과 바이너리 아웃풋이 최적화를 통해서 계산 시간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눅스 환경에서 맥스웰과 모션 간의 코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션 솔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눅스 HPC 환경에서 멀티플 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컨택에 대한 수렴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보다 나은 수렴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석 시간이 컨택에 대한 개선 시간이 5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HPC 이용 시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디텍션 알고리즘이 개선되어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검색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스레드 할당 방식이 개선이 되어 컨택당 하나의 스레드만 할당이 되었는데요. 멀티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컨택 하나당 여러 개의 스레드를 배정할 수 있어서 해석 시간과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메시지 상단에 보시면 솔버에 대한 버전과 버전이 표기가 되고 워닝과 에러 내용이 메시지에 표시가 됨으로써 해석 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션 프리 프로세서 기능에 대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어셋 항목에서 기어셋 중에 트위스트 모디피케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드밴스드 기어 제너레이션 항목에 트위스트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나선을 따라 프로파일이 회전하는 조건을 기어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렉시블 바디를 위한 FE 트랜스퍼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포인트 매스 엘리먼트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집중 하중에 대한 포인트 매스나 분포 하중의 디스트리뷰트 매스에 대한 엘리먼트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 하중과 분포 하중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션의 포스트 프로세서 기능에 대한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체에 대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컨택에서 컨택 노드와 타겟 서피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레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한 차트나 콘투어, 벡터를 이용하여 거리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션 포스트에서 멀티페이지 및 멀티뷰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단일 포스트 창에서 멀티 페이지와 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해석에서도 다양한 각도의 결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 등과 같은 결과와 동시에 플롯을 함으로써 보다 쉽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 기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FFT 관련 알고리즘 개선으로 기존에 있었던 오류가 수정이 되었고요. 응력 결과 개선으로부터 부호를 통한 압축과 인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컨투어 항목에 부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장, 압축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컨택 폴스에서 좌표에 따른 폴스와 토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레이아웃의 범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탑, 바텀에 이 범례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률 커브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벡터 디스플레이에 스케일 팩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롯 데이터 채널을 보다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모든 데이터 옵션이
한 번에 표시가 되도록 사용자가 옵션이 한 번에 표시가 돼서 사용자가 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져 보다 쉽게 클릭 수가 보다 적어져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보다 쉽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NCS 모션에 대한 소개와 툴킷 그리고 2024 R2 버전에 대한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NCS 모션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